자, 8강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이제 시작하는 게 일단 전자기유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전자기유도라는 뜻은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유도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이 자석을 움직여서 결국 전기가 흐르는 것을 보는 것, 그 전기가 흐를 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했던 걸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림처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끼리가 아니죠. 일단 약속을 한 게 있는데 N극, S극이 있으면 주변에 나침반을 놨을 때 이 나침반 바늘이 자석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이으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N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긋자 나침반의 빨간색 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제 화살표 방향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N극에서 나가고요. S극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력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 다라 여기 있는 자석을 보면 이제 S극을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다라를 보면 N극을 내리고 올리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었는데 검유기를 읽어보면서 일단 결론을 우리 이제 공부하고 복습하는 단계니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을 따르는데 그 렌츠의 법칙이라는 건 도선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 자속이라는 건 자기력선의 개수였어요. 력선의 개수.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코일, 여기 있는 코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내려오면 이 자석이 내려오면 이 올라가는 자기력선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걸 통과하는 개수가.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하니까 아래로 흐르게끔 유도전류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랫방향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우리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줘야 오른손 들고 한번 직접 그려보면 반대군요. 미안.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아랫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밑으로 잡아보면 이렇게 전류가 생겨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S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자기력선 이거를 통과하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위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 법칙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달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지금 N극에선 자기력선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자석이 내려오면 지금 내려오는 자기력선이 좀 증가할 거니까 위로 향하게끔 자기력선이 위로 향하게끔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그 경우는 이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라번 같은 경우도 N극 위로 도망가니까 그러면 결국 내려오는 자기력선이 점점 감소하는 꼴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자기력선이 늘어나게끔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랑 나랑 비슷하고요. 왜냐하면 S가 내려오는 거랑 N이 올라가는 건 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S가 올라가는 거랑 N극이 내려오는 것도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앞에서 이미 다 정리를 해버려서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꼴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자석이 밑으로 내려온다. 자석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N극이 내려오니까 지금 이걸 통과하는 개수 원래는 여기 이렇게 더 자기력선이 있었다면 현재는 이렇게 여기 맨 끝에 두 개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N이 더 아래로 내려오면 결국 저 양 끝에 있는 자기력선도 통과할 수 있겠죠. 결국 내려오는 자기력선 이 코일을 통과하는
내려오는 자기성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윗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은 반대로 지금 N극이 도망가면 지금 현재 이쪽 끝 두 개, 지금 5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얘가 더 멀리 도망가 버리면 양 사이드에 있는 것부터 점점 저 원에서 벗어나겠지. 그래서 내려오는 게 감소하는 꼴이고요. 내려오는 게 감소하니까 내려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자석이 이렇게 내려오면 원래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1개였는데 이게 지금 5개로 늘었어요. 1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 개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아랫방향으로 증가하면 유도전류는 증가하는 거를 방해 혹은 감소하는 걸 방해,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방향이 증가했으니까 아랫방향이 감소하도록 윗방향으로, 그래서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흐른다. 그 방향이 이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렌츠의 법칙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건 마치 밀당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밀어내게끔, 위에가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흐른다. N극이 도망가면 N극을 붙잡도록 S극, S극이 내려오면 밀어내게 S, S극이 도망가면 당기게 N,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해 주, 그러니까 N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생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유도 전류가 세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도 전류가 왜 생기냐면 그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니까 생긴 거라서, 결국 개수가 빨리빨리 변하면 그만큼 유도 전류도 많이 생겨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혹은 자성이 센 자석을 쓰거나 혹은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야 되니까, 코일이 하나면 걔가 만드는 전류가 하나라고 했을 때, 전류가 1이라고 했을 때 코일이 2개 있으면 전류가 2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 코일을 많이 감는 방법도 유도 전류를 많이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